오늘 내렸죠. 종합주가지수 5% 정도가 내렸고 코스닥은 왜 내려간지 모르겠어요. 4% 정도가 내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패턴 비슷했습니다. 선물 쪽에서 맨 처음에는 선물, 현물 동시 매도를 하다가 끝에 가서 이제 선물 매수를 이뤄냈죠.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다시 끌어올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볼 때는 일단 부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려가는 게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그 애플, 이게 이제 근본적 원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애플이 이제 이번 내렸거든요. 가격이 한 3% 정도 내렸는데, 그게 맥북하고 아이폰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100에서 한 300달러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는 그 저가폰 같은 경우에도 500달러로 맞추려고 했는데 600달러로 올리는 모습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칩 가격,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는 형태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촉발이 된 거냐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일단은 반도체의 그 소비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원인이죠. 제가 보기엔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단 어느 쪽에서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 일단은 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려가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은 하이닉스 반도체와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격 왜곡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시작하면서부터 마이너스였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선물 지수에서 18%가 올라갈 때 하이닉스 반도체가 14%가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14%가 올랐고 마이크론은 선물에서 18%가 올라가서 끝났기 때문에 18%였을 때 가격이 14%였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현물 시장, 나스닥 시장에서 14%만 올라가지고 끝났어요. 18%가 아니라. 그러면 4%가 내려와서 끝났거든요. 4%가 냉정해져서 끝났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그만큼 하락을 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는 마이너스 시작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선물에서 장중에 5%, 6%까지 막 내려가니까, 그러니까는 4% 내려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 오늘 선물 하락분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큰 폭의 하락세를 맞았다. 결국은 삼성전자는 5% 정도로 끌어올려져서 지금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막판 반등은 오히려 월요일 날 약세를 부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종합주가지수의 형태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 고비를 조금 올 수도 있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하락 가능성.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지금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애플이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금액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놓고 볼 때 지금 위협적으로 우리 이제 칩 회사들이 칩의 매출이 좀 위협적인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애플이 이제 지금 보면은 선물 쪽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가격에 전가되는 모습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과 그 다음에 맥북의 가격 전가가 이제 지금 칩의 영향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칩별 인플레이션, 이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게 과도하다고 하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되겠고요. 따라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요번에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번이 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좀 의외의 기회일 수도 있어서 일단 매수 참여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는 건데, 오늘은 PSK를 필두로 한 반도체 소부장들이 올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번에 호남 쪽에다가 반도체 공장, 패키징 공장이라든가 전원 공정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갈 길이 멉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다음 주 초반에는
오히려 이제 전공정과 패키징 쪽에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월요일 날 있고, 반도체 완성품 제조업체와 그 다음에 지금 금일 빠졌던 일부 지금 업체들이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목으로는 제가 그냥 이름만 접근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뭐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 독박의 10분 주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는 피할 수 없는 매수 권역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여기 지금 현재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는 끝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작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뭐 밀리는 모습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도 삼성과 연관돼서 반전할 수 있는, 그 저점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단기 매매에 그런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술주 중에서 PSK라든가 유진테크 오늘 올랐던 종목은 제외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패키징 쪽에서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점 매수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VM도 좀 빼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무겁긴 합니다만 가능하지 않겠는가 매수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으로는 오늘 좀 빠졌던 그 다음에 좀 덜 올랐던 종목 중에서 바이오 쪽에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군들, 이번에 이제 지금 그 USA 바이오 이쪽에 참여 기업들도 그렇고, 그다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그렇고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이 계속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 하나 가져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도 3.39 정도가 내렸는데 이렇게 내려갈 만한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의 경쟁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는 실적이 나아지고 있죠. 오늘도 보합 정도에서 끝났어요. 이제 지금 보면은 애프터마켓에서는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보합 상태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지금 GLP-1 계열 쪽에 부담이 식약청에서는 뭐 오남용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남용 얘기할 때는 아니죠. 왜냐하면 GLP-1 계열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개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거 지금 속 죽일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한미약품이 지금 36만 원에 있습니다. 한미약품 36만 원이면요 2000년 초반의 가격이에요. 다른 종목군들이 10배, 10배고 나고 막 10배고 이상 났을 때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종목도 그렇고요. 심지어 건설주보다도 못 오르는 종목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탑픽은 한미약품이거든요. 한미약품의 매출과 찍히는 것은요 알테오제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만 원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내려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요번에도 1조 9천억 원에 지금 현재는 그 기술 수출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렇죠. 일라일리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0만 원에서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달바글로벌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 한미약품, 달바글로벌, 그 다음에 그 지금 파마리서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비기술주 중에서 실적 호전 관련 종목군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들이 다음 주를 일단 지금 현재는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이제 나열만해서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보면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기술주 전반이 이번에 칩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른 제품의 전가가 돼서 제품의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면 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에 애플의 가격에서 보실 수 있던 거예요. 따라서 이것으로 놓고 볼 때 종합주가지수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뭐 이번에 PC 그 지표도 지금 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그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덜하면서 계속해서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영향을 받는 것이다. 칩 회사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종합주가지수의 모습, 종합주가지수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되고요. 왜냐하면 8,500 이하이기 때문에 부분적 상승은 가능하고 대형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 SK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은요. 현재의 지금 고점 양상이 약간 부담이 가는 모습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음선, 양선, 음선이 교체하면서 고점을 만들고 있어서 흡사 모습으로는 기술적으로 쌍봉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갭 하락을 하지 않는 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월요일 날도 이어가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갭 하락이 나오게 되면 장중 반등 시에 있는 거를 매도하고 조금은 뒤로 물러서서 봐야 된다. 그러나 갭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볼 때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그 애프터마켓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프리마켓 시장이 연결되는 그런 차트를 보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은 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KRX 쪽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RX 금액으로 산정하셔서 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고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갭 하락이 되면은 반등시 매도하고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갭 발생 안 해야 되겠죠. 그 기준은 KRX 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